드디어 신흥3 태평 3구역에 시용사원정 공고가 떴습니다. 2025년 6월 26일 날 떴고요. 두 구역에 공사비 평당 710만원 정도 제시가 되었고, 그 시용사 선정 일정도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해볼 건데요. 앞으로 시용사는 어디로 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시세는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이야기까지 해볼 거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네, 먼저 평당 공사비 710만원 나온 것에서부터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최근 성남시와 비슷한 급의 지역의 평당 공사비 시세랑 비슷하게 반영이 되고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025년 6월에 나온 뉴스들만 좀 긁어봤는데요. 고양시 원당 67, 평당 665만원, 신림 6, 평당 750, 봉천 13, 평당 710, 이외에 3본도 평당 730, 이 정도로 대부분 평당 600 후반에서 70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서울 중하급지 급들이죠. 이외에 수도권 상급지 라인들도 비슷하게 이런 평당 공사비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성남의 은행주공도 평당 698만원에 시용사 선정을 올해 초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태평3 신흥 3구역도 평당 710만원이 이런 현재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다만 이 정도면 이 시공사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와 정말 메리트 있다, 빨리 가서 입찰해야겠다,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까지는 안 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627 정부 대출 규제도 세게 나왔잖아요. 주담 대안도 6억원까지밖에 안 해준다. 그래서 이번 정부 정책 방향성 장치가 좀 집값을 잡으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2022-23년에 수진일 신흥 1구역 시용사 선정할 때 그때처럼 공사비를 평당 20만원 정도 좀 더 올려줘가지고 다시 선정하는 그런 흐름을 받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건설사가 하나 들어와서 수의계약으로 간다거나 컨소시엄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좀 열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신흥3 태평 3구역의 입지와 상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무난히 시용사 선정은 가능해 보인다 정도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 시용사 선정 일정입니다. 이 사진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대략 시용사 선정 일정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두 개 구역이 하루 이틀 정도 그 시용사 선정 일정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일단 신흥 3구역 기준으로는 입찰 참가를 한 7월 3일, 7월 4일 정도 시용사들에게 받고 현장 설명회를 2025년 7월 10일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마 시용사들이 많이 참여할 거예요. 좀 알아보려고. 그리고 8월 즈음부터 입찰 참가 확약서, 입찰 등록을 하고 아마 8월 말 정도면 대략 어떤 시용사가 선정이 되었다, 어떤 시용사가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계획대로라면은 10월에 확정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경쟁 입찰이 안 돼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올해 말, 그러니까 2025년 11월, 12월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 정도로는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시용사 선정, 신흥3 태평 3구역의 시용사 선정 방향성도 알아볼게요. 일단 성남 재개발은 예전부터 대기업들이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수진일 신흥 1구역 할 때도 그렇고요. 이번에 신흥 3구역이나 태평 3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레미안, 자이, 대우, 푸르지오, 롯데, 포스코 이런 것들이 다 플랜카드가 이런 재개발 구역들에 걸리고 있고요. 근데 아직 어디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즘 시용사 선정의 방향성은 확실히 브랜드보다는 이제 가성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추가 분담금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무조건 레미안만 간다, 이런 것들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선택지가 좀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조합원들의 선택은 좀 보통은 공사비 싸면서 좀 브랜드도 조금 챙길 수 있는 그럼 적정한 가성비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포스코 건설 시용사 선정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이번에 방배 15 같은 경우도 포스코 OTL 되었다고 하고, 이번에 은행주공 같은 경우도 포스코 하잖아요. 그래서 공사비만 확실히 싸다면 이런 식으로 건설사 브랜드보다도 공사비가 핵심이다, 컨소시엄으로 오던 조금 낮은 브랜드가 온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1군 브랜드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사비 낮으면 상관이 없다, 공사비 낮은 쪽으로 갈 것이다 정도로 방향성이 책정이 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신흥3 태평 3구역의 시세 변동 예상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공사 선정이 확실히 뭐 바로 단기적으로 신흥산 태평 3구역의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럴 정도의 호재는 아닙니다. 왜냐, 이미 예정이 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세가 갑자기 막 변동하기 보다는 저는 신흥3 태평 3구역의 매수 수요를 좀 확충하는 그런 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로 보입니다. 일단 시공사 선정되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 여기 확실히 재개발 하나보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재개발 구역 투자할 때 좀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구역의 가격 포지션이 신흥 3구역 같은 경우는 수진 1보다는 바로 아래고, 신흥 1 옆에 있는 구역하고는 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태평 3구역 같은 경우는 신흥 3구역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가격 포지션은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주변의 수진 1구역이나 삼성역 포레스티아 또는 삼성역 해리스톤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약간 보합, 하락하고 이런 움직임으로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빠르게 신흥산 태평 3구역 시공사 선정에 대한 이슈 알아봤는데요. 아마도 곧 이제 시공사가 정해질 겁니다. 신흥산 태평 3구역이요. 그래서 지금 2025년 전반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성남 재개발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25년만 보더라도 확실히 전반적으로 사업 단계가 앞으로 나아갔다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남이 천지개벽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말뿐만 아니라 확실히 좀 바뀌고 있다, 진짜 실제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이고 좀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고요. 신흥3 태평3 보유자분들께는 축하할 만한 소식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남 재개발 소식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전달해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홈즈 이종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